감정가액 600만 원 이하의 자가용 차량은 대부분 문제없이 유지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죠. 감정가액이 1000만 원 이상인 외제차나 중형 이상의 차량, 고급 오토바이, 레저용 차량, 업무에 전혀 필요하지 않은 고가 차량 같은 경우들이 해당됩니다. 안녕하세요. 회생이 다비지의 이미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신청 시 차량 보유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들, 그리고 차를 계속 유지하고 싶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기본 원칙부터 살펴보면요. 개인회생은 단순히 채무만 보는 게 아니라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목록도 함께 심사를 합니다. 채무자의 생미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채무자의 모든 재산은 청산가치 산정의 기초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간단해요. 채무자가 과도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그 일부를 처분해서 채권자들에게 변제하는 게 더 합리적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차량도 당연히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럼 어떤 차가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감정을 했을 때 감정가액 600만 원 이하의 자가용 차량은 대부분 문제없이 유지할 수가 있어요. 서울회생법원을 비롯한 대부분의 법원에서는 이 정도 가액의 차량은 생활 필수제로 간주를 해서 특별한 문제 없이 보유를 허용하고 있거든요. 최근에는 일부 법원에서 700만 원 내외까지 인정해준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생계 유지를 위한 경차나 소형차, 출퇴근용 차량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죠. 감정가액이 1000만 원 이상인 외제차나 중형 이상의 차량, 고급 오토바이, 레저용 차량, 업무에 전혀 필요하지 않은 고가 차량 같은 경우들이 해당됩니다. 법원은 이런 차량을 재산으로 환가가 가능하다고 보고 변제 계획을 조정하라거나 이걸 처분하라 이렇게 요구하기도 합니다. 특히 소득은 낮은데 고급 외제차나 고가의 오토바이를 보유한 경우에는 재산의 처분 없이 채무만 탕감받으려고 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그럼 리스차나 할부차는 어떻게 될까요? 리스차는 소유가 아니고 사용권만 갖고 있는 거라서 법적으로는 그 차량을 보유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소유권은 리스 회사에 있고 실질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해당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매월 리스료가 고정적인 지출로 잡히기 때문에 소득 대비 과도한 지출이면 회생이 불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할부차의 경우에는 조금 더 복잡한데요. 아직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되지 않았다면 채무와 자산이 동시에 존재하는 구조거든요. 그럼 자녀 할부금과 현재의 평가액 중에서 자녀 가치가 플러스면 청산가치에 반영이 되고 마이너스면 원칙적으로 채무로만 포함이 됩니다. 그럼 차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가장 중요한 건 개인회생 신청서에 차량을 유지해야 되는 필요성을 반드시 소명을 해야 된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서 출퇴근에 반드시 필요한 교통수단이라거나 아이 등하원이나 병원 방문 등에 사용한다거나 자영업, 배달, 출장 등의 업무에 사용한다라는 점, 이런 것들이 가능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차량 유지 진술서를 별도로 좀 제출을 하고 차량의 감정 가액과 그 용도를 명확히 정리하면 됩니다. 객관적인 증빙 자료가 있다면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겠죠. 근로계약서나 사업자 등록증, 실제 업무에 차량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는 어떤 객관적인 자료들 같은 그런 것들이 해당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이 하나 있어요. 고가의 차량이라서 친인척한테 이걸 이전한 후에 회생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 경우에는 허위 양도로 판단이 될 수 있어서 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법원은 개인회생 신청 직전 1년 이내에 좀 중요한 재산 변동들을 철저하게 조사를 하거든요. 이때 허위로 양도하거나 허위로 매매한 경우가 적발이 되면 면책 불허 사유가 될 수 있어요. 그럼 차량 때문에 회생이 거절되기도 하는지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드물게 있습니다. 소득이 낮은데 고급 외제차나 고가의 오토바이를 보유한 경우에 재산 처분 없이 채무만 탕감받으려고 한다 이런 인상을 주고 그거에 대해서 적절한 소명을 못한 경우, 이런 경우에 법원은 차량을 매각해서 일부 채무를 변제한 후에 회생 신청을 하라고 안내하거나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그걸 통째로 청산가치에 포함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감정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차량 감정가는 중고차 시세표를 기준으로 작성을 하는데요. 요즘에 보배드림, KB차차차, SK 엔카 등 사이트에서 시세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보험사의 차량 감정서나 감정업체에서 발급한 자료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좀 과도하게 낮은 감정가는 보정명령 대상이 될 수 있으니까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합리적인 시세를 기준으로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실제로는 어떤 기준으로 이제 판단을 하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보면요. 한 600만 원에서 1000만 원 사이의 차량의 경우에는 그 용도가 정말 중요해요. 출퇴근용이나 생계형 차량이라고 하면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지만 이게 레저용 SUV나 단순 취미용 차량이다라고 하면 처분을 공고받을 가능성이 높겠죠.
뭐 사업용이나 생계형 차량, 예를 들어서 배달업이나 자영업에 사용한 차량은 업무 필수성이 인정되면 비교적 높은 가액의 차량도 유지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이 경우에도 구체적인 증빙 자료가 필요하거든요. 또 하나 주의하셔야 될 점은 가족명의나 법인명의 차량이 있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명의상으로는 본인 소유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는 본인이 사용하고 있다면 얘도 신고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본인 명의인데 실제로는 가족이 사용하고 있다면 왜 이렇게 됐는지 이 경위를 소명을 하셔야 하고요. 오토바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의 원칙이 적용이 됩니다. 배달업이나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는 일반적인 오토바이는 대부분 문제가 없지만 고가의 대형 오토바이나 레저용 바이크 이런 것들은 처분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저희 사무실에서 처리한 사례들을 보면 차량을 유지하면서도 성공적으로 개인회생 인가를 받는 경우가 꽤 많아요. 중요한 건 처음부터 정확한 정보를 제공을 하고 차량 유지의 필요성을 좀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거예요. 무작정 숨기거나 허위로 처분한 척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솔직하게 신고하고 적절한 소명을 하는 것이 진행에 훨씬 유리한 것 같습니다. 자, 정리해보면 자가용이나 오토바이도 개인 회생 시 심사의 대상에 당연히 포함이 되지만 감정가액 600만 원 이하의 차량은 대부분 문제가 없고요. 그걸 넘는 고가의 차량이라도 용도의 필요성을 제대로 소명하면 유지할 수 있습니다. 리스차는 지출로 평가되고 할부차는 자녀 가치에 따라서 처리가 되고 차량을 유지하고 싶다면 그 필요성을 소명하고 정당한 감정가액을 제시해야 된다. 그게 핵심이다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혹시 지금 개인회생을 고민하고 있는데 차량이 걸림돌이 될까봐 걱정이 되신다면 무작정 처분하거나 개인회생을 포기하시기보다는 꼭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래 고정 댓글에 남겨드린 저희 사무실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